주말 리그 경기가 치러지면서 B클럽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재 순위는 아스날 1위, 맨시티 2위, 토트넘 3위, 그리고 뉴캐슬이 4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4위까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고 우승이 아니라면 B클럽들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목표인데 리버풀, 첼시, 맨유가 4위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리그는 3분의 1 정도를 소화했기 때문에 과거 맨유가 전반기에 추락한 후에도 최종 3위를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반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4위 아래 팀이 좋은 성적 거둘 때 다른 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난 시즌 마지막에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챔스 진출 여부가 관심이었다면 올 시즌은 B클럽 5팀 중에 어느 한 팀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대혼란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팀이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13번째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도 승리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제라드를 경질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고 실제 바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4골이나 퍼부으면서 승리했었는데 다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실점, 무득점 대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어리그는 약팀은 없다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과리돌라 감독은 뉴캐슬이 충분히 챔스 진출 이상의 성적이 가능한 팀이라고 했고 콘테 감독도 머지않아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 될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무지 빠르게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 스케줄입니다. 리그만 신경 쓰면 되다 보니 B클럽들과 다르게 체력이 만땅입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초반에 밀렸던 이유 중 하나가 본머스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면서 체력 만땅인 거고 토트넘은 미친 스케줄 소화로 전투력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서 레벨 차이가 매우 좁혀진 것처럼 뉴캐슬은 B클럽들과 다르게 그냥 리그 경기만 충실하면 됩니다. 뉴캐슬이 B클럽들보다 레벨이 살짝 떨어진다 해도 체력적으로 우위가 되어 있으니 B클럽 잡는 다크호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맨시티, 맨유와 비겼고 토트넘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뉴캐슬은 최상위권 팀인 아스날, 맨시티처럼 1패밖에 겪지 않았습니다. 그 1패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리버풀 원정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이미 유럽에서 가장 비싼 구단이 되면서 1월 이적 시장에서도 선수를 더 보강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팀에게도 두려운 팀이 된 것입니다. 뉴캐슬의 상승세와 다르게 첼시는 브라이튼에게 4실점 대패를 겪었고 리버풀은 홈에서 리즈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겪으면서 리그 9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30경기 만에 홈경기 패배였습니다. 드디어 무패가 깨졌네요. 리버풀은 본머스전에서 9골을 넣어서 득점력이 나쁘지 않다고 느낄 뿐 그 경기를 제외하면 11경기 14골로 최악의 득점력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35만 파운드 주급 살라가 있고 1,400억 몸값 누네스가 있는데도 말이죠. 리버풀은 전성기를 누렸던 때와 스쿼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설마 미나미노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쩌면 선수 레벨 자체가 하향세를 겪는 걸지도 모릅니다. 2년 전에는 반다이크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리그 3위로 떨어지기도 하더니 마네 대체자가 마네만큼의 활약도 아니고 거기다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현재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버풀을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첼시는 어떤가요? 포터 감독이 부임 후 선전을 펼치다가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에게 유효슈팅을 8개나 허용했고 첼시 수비가 토트넘만큼 심각하면서 4실점 모두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팬들을 배신했다가 제대로 보복당한 거죠. 포터 감독도 당황했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첼시 팬들은 포터 감독이 스털링과 풀리식을 윙백으로 기용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생긴 이유들이 중요 선수 부상 문제를 커버하려다가 벌어진 일인데 구단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줬더니 계속 실험하듯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게 팬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토트넘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건 꽤나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유, 뉴캐슬에게 패배하면서 불만이란 불만은 다 쏟아져 나왔지만 본머스전에서 0대2로 뒤지고 있었는데도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승을 거둔 것은
나름 저력 있는 팀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국 HITC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절대로 산체스와 에메르송을 동시에 출전시켜서는 안 된다라면서 토트넘이 패배할 뻔하게 만든 장본인 둘을 저격했는데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바로 교체 선수가 산체스인 걸 보면 1월에 방출될 후보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메르송에 대해선 현지 팬들이 최악의 선수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영국 익스프레스마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어티는 왜 출전을 안 한 거죠? 토트넘은 다른 빅클럽들보다 더 순위가 높은데도 국내 팬들은 매우 실망하면서 돌아서 버리기도 했는데 사실 토트넘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임팩트가 없다 보니 더 분위기가 처져 있는 거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설들이 뜨고 있는 것이고 이적하길 바랬던 국내 팬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머스 전에서 극장골이 들어간 직후 손흥민의 행동이 포착되면서 팬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선수들보다 기쁘고 행복해하면서 날뛰고 있었던 거죠.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의 골보다 팀이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듯이 비록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만 팀의 승리와 성적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적설 확 가라앉게 만드는 세레머니 맞죠? 네. 경기를 마친 후 콘테 감독은 승리에 매우 기뻐하면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인사를 하다가 손흥민을 무려 15초나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가면서 둘 사이에 돈독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득점 없는 전술이 매우 불만인데 손흥민은 여전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며 토트넘만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 괜히 얄밉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의리로 토트넘 경기를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기도 하네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윙백 안 쓴 걸 다행이라 해야 되나요? 토트넘은 좋은 분위기 속에 클리셉스키도 훈련도 시작했다고 하니 챔스 16강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마르세유는 토트넘만큼 빡센 일정을 보내고 있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 중하위권 팀에게 2실점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 리그에서 랑스와 아작시오와의 홈경기에서도 패배하기도 한 만큼 원정 경기라는 부담 외에는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이 줄어든 것 빼고는 올 시즌 공격적인 요소는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케인이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미드필더들의 득점도 많아졌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도 많아졌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에서도 손흥민의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손흥민의 득점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가 토트넘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16경기 중 2경기 득점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이 빨리 벗어나야죠. 손흥민이 이제 팀만이 아닌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득점을 좀 제발 좀 폭발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